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 법, 이건모 변호사입니다. 악착같이 모아온 돈을 누군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. 근데 빌려간 사람이 한 달만 더, 2달 뒤에 갚겠다, 3달 뒤에 갚겠다, 심지어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돈을 갚는다 하다가 갑자기 연락까지 안 돼. 이러면 무척 화가 나죠. 오늘 이 시간 금전 대여와 관련해서 사기죄 성립과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적합한지, 내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, 이 강의 꼭 시청하세요. 첫 번째, 돈을 떼었다고 무조건 사기죄는 아니다. 이 사기죄 같은 경우에 성립이 되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,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되고,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으면 아예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야, 그거 사기로 고소해, 그럼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.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형법 347조 1항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망이에요. 기망, 별표 5개.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는 기망에 주의하라. 기망이라는 것은 뭔가 속이는 건데, 대여금 사기에서는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속이는 거예요. 언제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을 변제 능력이라고 그러고, 갚으려고 하는 생각, 마음을 변제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. 돈을 갚아야 될 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. 지금 능력은 되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갚지 않을 거야. 그러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가면은 대여금 사기에서 기망이 인정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을 언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? 돈을 빌릴 때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앞으로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올 게 있어.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왔는데, 실제로 한 달 뒤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. 이런 경우에는 속인 게 아니에요. 이것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. 약간 다른 유형이 하나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용도 사기. 즉 뭔가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속였다는 거예요. 야, 나한테 5천만 원만 투자해봐.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핫한 아이템이야. 여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. 돈을 벌어서 나한테 반드시 갚아줄게. 가만히 들으니까 그 아이템 괜찮을 것 같네. 이 사업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하는 데 다 써버렸다. 용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. 즉 돈이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기죄 성립에서는 기망행위의 입증이 제일 중요하다. 참 밝히기가 어려워요. 돈을 빌려갈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, 여러 가지 부채 상태, 수익 상태,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, 그래서 세금 밀린 게 있는 것인지 강제 집행을 당한 것이 많았는 건지,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도 합니다. 또 하나는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속였을 경우,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이 돈은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데 이런 용도로 꼭 사용해,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. 그러면 곧바로 용도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네 번째, 형사고소.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라.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지 않고 있어. 그럼 이런 경우에 무조건 고소를 먼저 하는 게 능사일까요?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고소를 하는 게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. 민사소송은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갚게끔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재판입니다. 근데 문제는 보통 나한테 돈을 빌려갖고 갚지 않는 이런 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돈이 없는 경우예요. 돈이 없으면 사실 판결문을 받더라도 그 사람한테 돈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. 그럼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뭔가 도움이 돼?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 회복을 하면 이 사기죄는 형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
이 사람들은 갚으려고 해요. 친인척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사기로 인해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사기죄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.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 오늘은 사기죄 여러 유형 중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성립할 수 있는 대여금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서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자세한 내용을 차용증이나 서류로 작성을 해 놓으면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서류로 자료를 남겨 놓으세요. 돈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맙시다.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요점만 쏙쏙 뽑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부인 법성 형사 전문 변호사 이금호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.